그래서 이 북두칠성과 관련된 이 7월 칠석,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그때 기도를 하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니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좀 늦게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석 기도를 하면 수명이 장수되고. 자, 원래 백중이 7월 보름이, 음력 7월 보름이 백중이잖아요. 근데 7월 15일, 7월 15일이 백중, 중간에 있다 그래서 백중이에요.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백중, 중앙에 있다.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중에서 중앙은 6월 보름, 7월 보름인 거고, 그냥 중앙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그게 12의 중앙이냐고, 12의 중앙이냐고 하는 거하고 10의 중앙도 있어요. 10의 중앙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12의 중앙은 6 아니면 7이겠지 뭐. 그치? 아니 그렇잖아. 야, 이런 거를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요? 이거 뭐 이거 저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홀수를 좋아하고 짝수를 천하게 여겨요.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그 남존여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 다 좀 안 좋은 겁니다. 좀 그런 거지. 그래서 땅은 음이고 땅은 짝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도 짝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개념에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6월 보름을 쓰는 게 아니고 7월 보름을 중간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이면 6월 말이겠지. 6월 말이 중간이겠지. 그죠? 12달인데. 바보들. 근데 그게 이제 걸리는 이유는 보름이다라고 하는 농사와 관련된 어떤 풍요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보름을 넣은 상황에서 6월 보름 할 거냐 7월 보름 할 거냐, 그럼 홀수가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7월 보름이 중간이 된다더라. 그리고 10을 중심으로 하면 5가 중간이 되겠죠. 그것도 이제 5도 되고 6도 되는 거 아닙니까? 10까지면. 맞죠? 근데 또 거기서는 또 5를 써요. 홀수니까. 그리고 5만 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보름을 쓰는 게 아니고 홀수 2개를 씁니다. 그러면 5월 5일 단오. 단오가 되는 거예요. 단오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시계를 놓고 보면 12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봐. 12시간이라고. 지금은 24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루를. 근데 예전에는 1시간이 2시간이었으니까 12시간을 쓰면 남쪽이 오시가 돼요. 그래서 정오가 남쪽이고 자정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오선을 축으로라고 해서 이렇게 남북을 자오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오선. 그래서 남쪽 중앙이다라고 하는 뜻이 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금성에 가보면 오문 이러면 그게 남쪽문, 정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중앙이라는 뜻도 되는 거고. 그렇게 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의미 부여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인간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징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부여. 그러니까 그게 꼭 합리적인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상징 중에서 제일 하루 종일 누구나 쓰는 상징이 있어. 인사입니다.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꺼놓고 얘기해서. 뭔 대단한 게 있어? 허리만 아프지. 열심히 인사하고 예의 반듯하게 일생을 살면, 다음 세상에, 폴드나 튤립으로 태어나는 거지. 지폴드 이래가지고 지폴드로 태어나는 거야. 뭐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접어지는 거지. 접어서 좋겠다, 씨.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그냥 상징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뭐가 있느냐,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래. 그리고 사람이 규정해 놓은 게 다 그런 거예요. 미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도 시대마다 다 틀리고, 7월 보통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칠석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7월 7일에 칠석 기도를 하고, 7월 7일이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월 5일이라고 하는 명절은 홀수 명절이에요. 홀수가 겹치는 명절.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명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땡명절인 거고, 1땡, 3땡, 5땡, 7땡, 9땡. 그 다음에 보름 명절이 정월대보름, 6월보름, 그 다음에 7월보름, 8월보름이에요. 그건 보름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농사랑 관련돼서 풍요, 그 다음에 벽사, 삿된 거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래서 7월 7일이 칠석은 수명과 관련되고 복과 관련된 사실은 전통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절인지는 내가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저게 북두칠성과 관련된 거는 100% 확실합니다. 우리와 관련됐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는 우리한테도 있었는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설화되죠. 소설화되거든. 그게 이제 견우직녀.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중국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거 중국 겁니다. 견우직녀. 중국에 4대 저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4대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백사전이라고 하는, 백사하고 청사, 그러니까 푸른뱀하고 흰뱀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양축이라고 양산백 추경대의 사랑 이야기. 예, 양산백 추경대의 사랑 이야기. 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 백사전은 뭐냐면,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요. 백사하고 청사가 있어. 오래 묵은 뱀이에요. 근데 걔네가 변신해서 사람하고 사랑한다. 그러다가 요괴를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뭐 다 판 깨지고 절단 났다더라. 라고 하는 거. 대충 전설고향 같은 데서 우리도 좀 본 그런 이야기예요. 뭐 구미호 이야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뱀이야, 등장이. 언니가 백사고 동생이 청사거든.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 양축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균관 스캔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남장 여자가 남자들 공부하는 데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더라.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식의 이야기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겁니다. 이거 천녀유언입니다. 천녀유언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개봉했었던 영화고 만화로도 나왔던 영화예요. 나무 귀신에게 잡혀 있는, 제가 그래서 천녀유언 때문에 나는 사실은 수목장에 대해서 약간 좀 무서운 거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녀유언 스토리는 뭐냐면,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수목장을 한 거야. 나무 밑에 묻었어. 그 뼈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무 귀신이, 그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고 우리 성황당 당목 같이 뭘 이렇게 약간 에너지가 있는 나무야. 그 안에 정령이나 요정 같은 게 살아.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걔가 그 자기 나무 밑에 묻혀 있는 귀신들을 자기가 부려. 스토리가 그거예요. 부려.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겨 오게 해. 남자들을 나가서 남자들을 꼬드겨 와. 그리고 꼬드겨 오면 전기를 빨아. 막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중국에 나오냐면 중국에는 무덤 위에 나무를 심는 풍습이 있어요. 그 공자나 맹자 무덤에 가보면 맹자 무덤은 맹자 유적은 그렇게까지는 않고 근데 거기 가보면 놀랍게도 저도 처음 가서 굉장히 놀랐다니까. 공자 무덤에 처음 가가지고 제가 97년인가 98년인가 갔는데 무지하게 놀랐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어. 무덤에 봉분에. 우리는 봉분이 있으면 봉분 주변에 쫙 나무를 싹 빼고 나무가 저쪽에서 오고 있으면 그걸 다 베내는 게 우리 일이에요. 묘 관리. 그리고 저 주변에 좀 멀리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도록 해야 되고 그걸 방풍림이라고 합니다. 방풍림. 바람을 막는 숲. 왕릉도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무덤 근처에는 잡목도 없어.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니까. 정가운데 있는 건 아니고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얘네 진짜 희한하구나. 우리랑은 이게 문화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쟤네는 나무로 뭘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영생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우리 같은 정서면 나무 벌써 파졌겠지. 공자 무덤에 나무 나는 걸 어떻게 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의 행태들이 중국에 있었고 그게 요 천녀유원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중요한 거고 그 중에 견우직녀 우리도 익히 아는 어떻게 보면 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견우직녀설할 거예요. 그래서 견우직녀가 칠석에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가소롭지. 박간장반하고 헤어지면 눈물이 나? 아이고,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어저께, 내 덕분에, 자기 부부가, 당신 부부가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대.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외국 여행을 많이 가서 서로 비우니까. 그나마. 그리고 자기 혼자 여행 갔다 오면 죄스러우니까 좀 며칠 또 잘해주고 또 가려면 가기 전에 좀 잘해주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화합이 되고 좋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난 생각해보지 못한 장점인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1년에 몇 번을 간다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기 전부터 좀 잘해줘. 그리고 갔다 오면 자기만 여행 갔다 왔으니까 미안하니까 좀 며칠 또 잘해줘. 그리고 중간에 없으면 서로 안 보고 있으니까 편해. 돈이 들어서 그렇지 서로 편해.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압력밥솥에 코크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 건데, 그런 거지. 그래서 견우직녀가 행복한 거는 1년에 한 번 봐서요. 1년에 한 번 봐서. 이게 행복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1년에 한 번 보면 행복하다더라. 자식도 그러잖아. 군대 갔다 와서 휴가 오면 행복하지. 근데 휴가 와가지고 며칠 자빠져 있으면, 군대는 왜 이렇게 짧은가? 군대를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이 자식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하실 것도 아닌데 군대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들거든요. 젊은 애들 되게 힘들거든요. 또 나왔냐 하지만 하면 안 돼요. 또 나왔냐? 아니 그게 한 1년 좀 넘어가면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생활 패턴이 있는데 걔가 나오면 걔한테 좀 맞춰줘야 되잖아.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근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아. 또 나왔냐? 이거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벗어난다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효자가 돼서 엄마가 보고 싶거든. 보통 때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왔냐를 시전하면 그거 너무 상처받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젊은 애들이 그런 말로 그렇게까지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데 나는 그런 애를 봤어.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휴가를 안 가는 사람을 봤어. 안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쟤네한테 무지하게 타격적인 얘기였구나. 사람에 따라서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요 견우직녀 그 다음에 그게 칠석은 칠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북두칠성. 별숭배입니다. 별숭배. 네. 그리고 이 북두칠성이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그래서 생명의 신은 누구냐면 남극 노인성. 남극 노인성. 아마 못 봤을 겁니다. 한 번도 별자리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북두칠성은 여러분 정도의 연세면 어렸을 때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찾기 쉬운 별자리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그 다음에 금성. 별자리는 아니지만 금성. 요 정도는 인간이면 찾고요. 그 정도도 못 찾는다. 인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남극 노인성은 원래 못 찾아요. 북반구의 지표별이 뭐냐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지구가 자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북극성. 요 주변에 도는 게 북두칠성.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남극 노인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북반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게 약간 지구가 얘가 약간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 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북반구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대. 간혹 우리 일식월식처럼. 그때 저 노인성을 보면 오래 산대. 오래 산대. 그래서 요즘 왜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자꾸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노인성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게 상시로 보입니다. 우리 북극성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위도에서는 가끔 보인대. 아주 간혹. 그래서 요 노인성을 보면 오래 산다라고 해서 수노인이라고 해요. 이걸 수노인, 목숨. 그래서 생명은 노인성에게 받고, 수노인의 형상은 어떠냐면 네이버 같은 데 찾아서 수노인 이렇게 해봐. 그러면 머리가 낙지같이 생겼어요. 이따시만, 대머리인데 막 이따시만해. 네, 그게 수노인이에요. 그게 수노인. 수명. 그래서 요 생명은 이 수노인한테 받고, 그 다음에 원래 북두칠성은 죽음. 삼형신입니다.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나중에 태산에 가면, 태산도 원래 거기에 사후세계가 있는데, 거기 태산 가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센가치로 행방불명처럼 다른 세계로 슉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사후세계야. 그러면 태산부군 만난다. 태산부군. 태산부군이 불교로 들어온 게 태산대왕이거든. 10대왕 중에. 태산대왕. 거기 가면 훅 갑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과 관련된 이 7월 7석,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그때 기도를 하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니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좀 늦게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석 기도를 하면 수명이 장수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실타래를 올려놓고 수명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흰색 실이어야 돼. 흰색 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의미로 이제 좋은 일은 다 흰색 국수 같은 걸 먹어요. 흰색 국수 같은 걸. 그래서 뭐 결혼식 때도 국수 먹고, 그건 이제 길하게 오래 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수 먹으면 잔치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잔치국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길하고 오래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이 북두칠성이 이게 조금 더 강화되면 나중에
우리의 삶도 주관한다. 죽음을 내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삶도 주관한다. 그래서 살았을 때도 좀 잘 보인다. 뭐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북두칠성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거는 죽었을 때, 죽음의 신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북두칠성이 새겨진 널판지 위에 여러분이 눕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어요. 이 널판지 위에 여러분이 눕습니다. 이게 앞판에 누울 수도 있고 뒷판에 누울 수도 있어. 이걸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누워요. 누워서 염을 하잖아. 염 굉장히 이게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다시 살아나면 못 움직인다. 염하는 거 봤어요? 혹시?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바라야 돼. 살아나면 진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 다시. 진짜 이렇게 착착착 해갖고 꽁꽁꽁 쫙 싸거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날로 하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고. 미라 만들 때 보면,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 보면, 진짜 그거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걔네는 진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 땅속에서 썩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인 정신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썩을 건데 뭐. 그래서 그렇게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 7번을 묶는다니까. 그래서 뭐 죽은 뒤에 떡 먹고 죽었는데 뭐 장례를 치렀는데 관 속에서 이렇게 두드리다가 뭐 어떻게 했다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만 그게 가능한, 그 설화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애기들. 어린애들 죽었을 때는 제대로 이런 장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관 같은 데 넣어서 안매장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면 못 움직입니다. 한 번 다 결박된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묶여버리면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몰라 뭐. 그 뭐 쇠사슬 푸는 그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그런 거 배운 사람들이면 또 다를 수 있겠지. 근데 일반인은 안 됩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7월 7일 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오래 사는데, 지금은 오래 사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기본 옵션으로 깔려 나오는데, 에어백 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에어백이 선택 사양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필수로 깔려 나오는 거지. 뭐 옵션으로 선택할 필요도 없지. 그냥 다 90분 가는 거예요. 제가 청강신보살님 저렇게 놀려도 내가 보기엔 청강신보살님 저 되게 오래 간다니까. 저런 체형에다가 저게 그 평상시에 이렇게 약간 골골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섭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여차하면 저보다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런 스타일 진짜 오래 가거든. 진짜 화력은 없는데 약간 그 핫팩처럼 미지근하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고, 이 7월 7일 날 지금은 칠석의 7명이, 7개의 별이 사람의 기륭화복을 주관한다는 게 나중에 옵션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면서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 복 있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복 있는 게 최고야. 노력은 복보다 안 된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노력한다고 뭐 아이고 내가 진짜 머리 좋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돈 있는 집에 태어나면 끝이야. 만수르가 머리 좋아서 만수르 됐냐?
눈 뜨니까 만수른데.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인물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복 있으면 되는 거야. 복 있으면 되는 거야. 아유, 공부 필요 없다. 그 좋은 집안에 그 돈 있는 집에 태어나 봐라. 미 동부에 좋은 학교 그냥 간다. 잔디 깔아주고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미국에 유학 가는 애들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뭐 하버드나 뭐 이런데 예일이나 이런데 가는 애도 대단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집 애들이고 또 돈 없는 애들은 시립대, 주립대 이런 데 많이 가요. 근데 오히려 시립대, 주립대 나오는 애들이 공부는 더 잘해. 머리는 더 좋아. 걔네는 혼자 이제 대부분 혼자 벌어가지고 이제 뭐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버드 나오는 애가 떨어지느냐? 아니죠. 걔가 더 대단한 거죠. 왜? 총알이 충분하잖아. 총알이 충분하잖아. 그런 애들을 친해야 돼. 머리 좋은 애 피곤하기만 해. 따지기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좋은 거요. 참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좋아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 해주셨는데 인생은 주차장에 차 대는 거하고 똑같다. 백화점 주차장에 차 대는 거하고 똑같다. 저 앞에 보인다고 내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딴 놈이 들어가더라. 내 앞에서 빠져주면 그러면 샥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돈이 많아서 발레 파킹 시키는 거. 앞에서 내려서 차키 던져주고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발레 파킹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 차는 주차장에 대기가 힘듭니다. 차 못 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저런 차는 어떻게 되지요?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돌면 된대. 뭔 얘기인지 알아?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 보고 나올 때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최고더라. 그래서 원래는 저 칠석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칠석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자꾸 백중을 49일 하는 바람에 백중은 천도제이기 때문에 한 방이에요 원래. 원래는 한 방이에요.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천도제를 막 몇 번씩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뭐 49제를 한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길어진 거고. 내가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 49제 좀 없애려고 내가 생각하거든. 내가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처음에 저 49제 한 그 사람만 떼돈 벌었고 그 뒤부터는 똑같은 돈에 49일 하니까 서로 다 힘들고 땀나고 덥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한여름에. 네. 아니 신도도 힘들어. 왜? 요즘은 그냥 새로 돌아가셔도 49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서로 힘드니까 뭐 한 2번만 해주세요. 3번만 해주세요. 뭐 이 정도가 더 주류예요. 근데 백중을 그것도 한여름에. 와, 이거 쉽지 않다. 근데 누구는 또 그러던데 백중 49제 플러스 윤달 예수제까지 해서 12번 하는 데도 있대. 야, 12번이면 석 달 동안 매주 한 번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과공은 비례해요. 그 형태에 맞추지 못하는 예는 헛제사입니다. 예가 아닙니다. 성의가 중요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미친 소리입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결혼 7번 했네. 7번. 야 아싸리 씨 7번.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연하랑 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지. 부럽지? 부럽긴 한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거기에 맞는 적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는 또 틀려요. 결혼은 7번 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고 괜찮아. 능력이 있는데 뭐. 연예인들 봐봐. 뭐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치진 않아. 하지만 이러한 식의 제례에서는요. 한 번 할 걸 7번 하잖아? 그러면 한 번만 남고 6번은 꽝입니까? 아닙니다. 7번 전체가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수능날 못 가고 가채점 했더니 만점이에요. 근데 수능날 못 갔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